그래서 요번에 국민연금이 이번에 또 주식장이 좋았잖아요. 잘했죠. 그래가지고 네. 거의 막 수익을 한 200조까지 냈다. 네. 근데 뉴스를 보니까 국민연금 수익 200조, 연금 기금고갈 30년 연장되나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뉴스를 보고 야 이제 기금고갈 30년 연장됐으니까 이제 걱정 없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분 오시면 이거 꼭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국민연금 고갈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진짜 이게 실현 가능한 이야기인지, 그러면 저 아직 30대인데 나중에 50대, 60대, 70대 되면 연금 못 받을까 봐 살짝 걱정되기도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주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대한민국 연금 1등 이영주입니다. 한창 그 국민연금 이슈 올 상반기에 많았었죠. 그렇죠. 네. 네. 그때 모셨어야 되는데 네. 좀 바쁘셨어요. 안 바빴는데? 아 그때 좀 정책 짜신다고. 아 그렇죠. 네. 쓸데없이 괜히 또 국가에 한번 기여해 보겠다고 했는데 어쨌든 뭐 앞으로 연금 제도가 더 안정되면 좋죠. 네. 뭐 내년부터 또 보험료율도 오른다 막 이런 네, 얘기들이 네. 있는데 네. 일단은 국민연금에 대해서 좀 궁금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통은 많은 분들이 노후에 국민연금으로만 얼마 정도 받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네. 2025년 현재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이 한 65만 원 정도가 돼요. 그래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뭐 노인 빈곤 그래서 그 65만 원 가지고 어떻게 사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 여기 평균에 약간 함정 오류가 있는 게 뭐냐면 지금 국민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들은 국민연금을 완전하게 가입하신 분들이 아니에요. 국민연금 제도가 88년부터 시행됐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직장 생활 하셨던 분들은 국민연금이 없었기 때문에 준비가 안 되셨고 그리고 88년에 시행됐지만 그때부터 막 국민연금을 우르르 가입한 게 아니라 뭐 사업장도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부터 시작을 했고 또 그때는 뭐 내가 내기 싫다 이거 왜 내냐 국가가 가져간다 지금도 기금 망한다고 얘기가 많잖아요. 88년도에도 똑같았어요. 이거 왜 가입하냐 이래가지고 다들 안 하셨어. 지금 와서 다 후회하지만 근데 그런 분들이 지금 연금을 받고 계시다 보니까 전체적인 연금액이 좀 낮아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를 앞두고 있잖아요. 이분들이 대부분 다 60년대 중후반에 태어나셨거나 70년대에 태어나신 분들이세요. 자 이분들이 직장 생활을 처음 시작하려고 했던 80년대 후반 90년대에 바로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지금까지 거의 37년간 국민연금을 거의 완납해 오신 분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분들이 실제로 이제 조만간 연금을 타기 시작하면 제가 이제 그분들의 연금 예상 수령액을 다 보거든요. 그러면 그냥 사고 안 치고 직장 생활을 꾸준하게 했다. 그러면 그냥 200만 원씩 월 평생 받는 구조로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제 그분들이 월 200만 원씩 평생 받으니까 이제 얼마를 냈나를 봤어요. 그럼 총 지금까지 납부한 원금이 얼마인가? 원금이 대부분 1억 안팎이에요. 오 괜찮네요. 그러면 수익률. 아니 괜찮은 게 아니에요. 미친 거지. 그러니까요. 자 1억을 냈는데 내가 원금 1억을 냈는데 한 달에 200만 원씩 죽을 때까지 받아. 이게 2,400만 원 보니까 연 24%씩 계속 받는 거예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는 뭐 4년 받으면 원금 받는 거고 네. 40년 받으면 원금이 10배, 1000%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 더 대박인 게 있어. 그 1억 중에서 직장인들은 회사가 절반을 내주잖아. 맞네요. 그럼 내가 낸 돈 얼마예요? 5천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5천만 원 내고 회사가 5천만 원 얹어줘서 그걸로 200만 원씩 평생 받는 구조가 나오는 게 국민연금입니다. 저는 그거를 나중에 알았어요. 사업하고 나서 네. 이 친구들 월급이 뭐 300이다 그러면 300인 줄 알았죠. 근데 네. 여기에 국민연금 내가 내는 게 또 있더라고요. 아, 네네, 그쵸. 네네.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4대보험 가입됐냐 왜 물어보나 했더니 이런 거 있기 때문에 4대보험이 되게 중요한 거구나 그때 알았어요. 네, 그래서 직장인 입장에서는 회사가 절반을 내주니까 좋지만 반대로 사업하시는 사업주 입장에서는 직원을 뽑으면 그 사람의 연금보험료를 절반을 내줘야 되는 거니까 부담스럽잖아요, 그죠? 네. 그나마 지금까지는 보험료율이 9%였어요. 소득이 9%.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 뭐 200만 원 월급 주면 18만 원이니까 그 중에서 9만 원만 내주면 된 거죠. 그런데 이제 보험료율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네. 이제 국민연금 개혁이 됐잖아요. 네. 내년부터 이제 보험료율이 9.5%로 오르고요. 매년 0.5%씩 오르기 시작해서 2033년이 되면 13%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러면 회사가 부담하는 금액이 한 50% 증가한다 봐야 되겠네요. 거의 1.5배 늘어나기 네. 때문에 회사가 50% 더 증가할 거고요. 근데 더 중요한 건 특히 이제 높은 연봉을 받으시는 분들은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보험료의 상한선이 있어요. 상한선이 있어서 아주 부자나 또 일반적인 고액 연봉자나 다 얼마 내냐면 월 57만 3,300원 내요. 이렇게 내거든요. 근데 이 상한선이 매년 올라갑니다. 매년 조금씩 올라가요.
그러니까 앞으로 8년 후가 되면 이 상한선도 올라갈 것이고 그다음에 보험료도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 이 직원을 위해서 보험료를 내주는 게 더 커질 거고 그건 이제 뭐 사업자 입장이니까 나 사장은 모르겠고 일반 직원 입장에서 봐도요. 한 달에 100만 원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회사가 50만 원, 내가 50만 원 낼 거고요. 그다음에 이건 회사원은 그냥 한 달에 50만 원 내가 내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자영업자, 우리 자영업자 아닌가요? 네. 네, 자영업자는 본인이 다 내야 돼. 그래서 한 달에 100만 원씩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야 되는 일이 이제 머지 않았다. 제가 공무원 연금 수령 대상자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도 네. 이제 회사 직원으로 이렇게 딱 등록이 돼 있잖아요. 네. 딱 했는데 네. 전화 온 거예요. 당신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왜요 하니까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 연금 수령 대상자니까 당신은 회사 부담금 없으니까 내가 다 내야 된다. 맞아.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 공무원 재직을 하셔서 이제 퇴직하셨잖아요. 네. 뭐 그래서 공무원 연금 수령자가 됐어요. 그럼 그게 몇 년을 이제 10년 이상만 가입하면 네, 공무원 연금 맞아요. 수령자 되거든요. 공무원 연금 수령자는 국민연금 의무 가입자가 아니에요. 맞아요. 예, 이게 좋은 걸까 안 좋은 걸까? 안 좋은 거더라고요. 네, 나는 뭐 국민연금 의무 가입 아니니까 뭐 안 내도 되지 얼마나 좋아라고 네. 생각하시는데 이게 착각이에요, 착각. 아니야. 국민연금 의무 가입자들은 네. 직장 생활하게 되면 회사가 절반을 내줘야 돼요. 근데 국민연금 의무 가입자가 아닌 사람들, 그러니까 공무원 연금이 있어서 더 이상 필요 없는 사람들은 퇴직 이후에 직장 생활을 시작해도 회사 입장에서 이 사람이 의무 가입자가 아니기 때문에 내줘야 될 의무가 없는 거야. 본인이 다 내야 돼요. 근데 네. 국민연금도 이렇게 네. 꾸준히 내시면 네. 연금 수령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현재 공적연금의 수혜를 가장 많이 받고 계신 분들이 공무원 연금도 받고 국민연금도 받으신 분들이에요.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국민연금이 계속 나날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월급도 그만큼 많이 높아져야 될 것 같고 그렇죠. 또 이제 네. 정년 퇴직하는 그 기간도 더 늘어나야 될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보험료율만 높인다고 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뭐 이 나라에 태어난 게 죄예요. 지금 이게 국민연금 가지고 막 욕을 하거나 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사실 국민연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보험료를 올려야 되는 거 또 받는 금액도 약간 또 조정이 되거든요. 이런 이유가 우리나라가 지금 저출산 고령화가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다단계 피라미드라고 생각하면 돼요. 왜냐면 회원수가 많이 들어와. 그러면 밑에서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위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좋게 이제 성과가 나는 거죠. 하지만 어느 순간 이 피라미드 형태가 사라지고 뭐 다이아몬드 형태가 돼가지고 밑에가 안 들어오기 시작해. 그러니까 받아갈 사람은 많아지는데 아니면 밑에 이제 그 낼 사람은 줄어드는 거죠. 이런 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게 무슨 뭐 우리가 연금뿐만 아니라 뭐 주거, 교육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다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제 국민연금도 점점 기금이 고갈되어 가고 있는 것이고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런데 이런 사회적인 문제도 있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국민연금 현재 수령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이 받아가고 있다. 물론 그분들 입장에선 저도 그 세대입니다, 사실. 그분들 입장에선 그만큼 국가를 위해서 많이 이제 기여를 했고 우리나라를 성장시켜 온 분들이기 때문에 내가 그 정도 연금 받는 거 어떠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기금이 고갈되는 입장에서는 사실 너무 많은 연금을 생각보다 받고 있어요. 한 1억 내고 200만 원씩 평생 받는 구조. 이런 분들이 한두 분이면 모르겠지만 이런 분이 대다수가 되어가면 이게 기금이 버티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좀 개혁이 필요한 상황이죠. 기금이 고갈은 확정돼 있어요. 그래서 2055년에 국민연금 기금은 빵이 됩니다. 지금 현재는 뭐 수익까지 합쳐가지고 1,400조에 해당하는 전 세계 3대 기금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큰 규모를 보이고 있지만 2040년까지 쭉 불어나다가 2040년부터 2055년까지 15년 사이에 거의 2,000조가 사라집니다. 내는 사람은 없고 받는 사람이 많아지기 때문에 혹시 지금 1년에 국민연금 얼마 지급되는지 아세요? 지금 100조 뉴스 나온 것 같아요. 지급되는 금액은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제가 월 평균 65만 원 된다고 했죠. 65만 원 정도가 매달 지급되는 거니까 1년에 한 7, 800만 원 받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그렇게 받으신 분들이 한 700만 명 있어요. 그럼 87이 56. 그래서 한 56조 정도. 50조 정도가 나갑니다. 지금도. 그런데 앞으로는 더 많이 받을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1년에 기본 200조 이상 지급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2,000조가 쌓여 있어 봐야 200조씩 주고 나면 10년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구조적으로 지금 뭔가 구조를 바꾸는 수밖에는 답이 없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개혁을 하려고 이번에 연금 개혁에서 이제 보험료를 올리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보험료를 올렸는데 원래는 18%까지 올렸어야 돼. 18%. 지금 13도 많다고 하지만. 근데 지금 뭐 일본이나 미국 이런 뭐 선진국들은 대부분 18%대를 가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제 13까지밖에 못 올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금 고갈을 연장을 시키긴 했는데 꼴랑 한 10년 연장시켰어. 국민연금에서 주식 투자로도 이제 수익을 얻잖아요. 여기서 드라마틱한 또
그래서 기회가 없을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번에 국민연금이 이번에 또 주식장이 좋았잖아요. 잘했죠. 그래가지고 네. 거의 막 수익을 한 200조까지 냈다. 네. 그 뉴스를 보니까 국민연금 수익 200조, 연금 기금고갈 30년 연장되나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뉴스를 보고 야 이제 기금고갈 30년 연장됐으니까 이제 걱정 없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기사를 끝까지 읽어봤어야지. 왜요? 지금처럼 매년 수익을 내면 지금 그거 어렵다. 올해만이 아니라 아이. 지금. 아 근데 무서운 얘기다. 그러면은 지금처럼 잭팟을 계속 찍어도 30년밖에 연장 못 한다는 얘기잖아. 그럼요. 네. 아까 얘기했잖아. 200조를 벌었지만 2040년이 되면 1년에 200조가 빠진다니까요. 그냥. 그러니까 연봉이 3천만 원인 사람이 지금 소비를 1억씩 긁고 있으니까 네. 결국은 이거는 밑빠진 듯이 물 붓기라는 거잖아요. 그럼요. 네. 그러면은 결국에 국민연금만 내가 믿고서 노후를 준비하겠다 이거는 완전 안 되는 거고 네. 내가 따로 준비를 무조건 해야 되는 거야. 아, 그럼요. 그거는 뭐 국민연금뿐만 아니에요. 대한민국에 태어난 이상, 대한민국에서 여러분이 살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모든 분야에서 국가에만 의존하면 안 된다. 제 친구가 뉴질랜드 이민을 갔어요. 20몇 년 전에. 근데 거기서 그냥 살고 있어. 근데 뉴질랜드는 어쨌든 사회복지가 좋아. 그러니까 직장 생활 꾸준하게 하면 노후가 해결되고 직장을 만약에 안 다니면 뭐 그 실업급여가 나오고 뭐 이런 걱정이 없는 거야. 근데 그런 나라에 태어난 사람들은 다행이지만 대한민국은 어쩔 수 없이 각자 도생. 투자도 내가 공부해야지. 뭐 내가 뭐 연금도 공부해야지.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제 기금고갈을 을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지금 그 제도적인 보완 장치들이 더 필요한 겁니다. 네. 지금 이번에 개혁된 것 말고도 추가적인 보완 장치가 필요하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결국은 이제 그렇다고 해서 국민연금 그러면 안 한다 막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런 건 아니고 국민연금은 가장 기본적인 노후 준비 수단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리 그래도 국가가 안 줄 수는 없거든요. 요번에 그 개혁안에 이제 이번에 2026년부터 시행되는 것 중에 명문화된 게 있어요. 법 조항에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라고 명문화 시켰어요. 그래서 법이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안 주면 위법이 됩니다. 예전까지는 뭐라고 돼 있냐면 국민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라 이렇게 돼 있었어. 계약서에서 그 문구가 굉장히 다른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지금은 지급을 보장해야 하며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아마 지급을 하긴 할 겁니다. 다만 지금보다 좀 부족할 거기 때문에 개인 스스로 조금 더 준비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럼 개혁될 때 더 내는 쪽이랑 덜 받는 쪽이 있잖아요. 네. 앞으로 그럼 개혁 방향이 어떻게 갈 것 같으세요? 이게 정말 어려운 문제예요. 사실 국민연금 개혁은 더 내고 덜 받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개혁안들이 지금 진행되는 것들은 대부분 다 더 내고 덜 받긴 하는데 누가 더 내고 덜 받냐면 은혜들이 더 내고 은혜들이 덜 받으라는 얘기예요. 나는 계속 받는 대로 받아야 되니까. 제가 공무원 연금 수령자다 보니까 공무원은 진짜 몇 년도에 입사했냐에 따라서 이게 정확히 네. 드라마틱하게 꺾여버려요. 그렇죠.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네. 2016년에도 공무원연금 개혁되면서 또 팍 낮아졌어요. 맞아요. 예. 그래도 그 이전까지 걸 소급적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아직까지는 공무원 하시는 분들이 그나마 좀 나은 편이지만 국민연금은 이제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이번에 보험료율이 오르지 않습니까? 9%에서 13%로 올라요. 자, 그러면 전인구 대표님 실례지만 몇 년생이시죠? 86입니다. 86. 야, 이거 봐봐. 앞으로 국민연금 내야 될 기간이 몇 년 남았어요? 60세까지 내야 되는 거니까. 20세, 20년 남았잖아요. 네, 그죠? 네. 20년간 비싼 거 내야 돼요. 네. 보험료를. 저는 앞으로 한 6, 7년만 내면 돼요. 그리고 제 또 아는 형님은 이미 다 냈어. 음. 자, 보험료를 이미 다 낸 사람은 보험료 오르는 게 걱정이야, 안 걱정이야? 상관없어요. 뭐 오르든 말든 뭔 상관 난 다 냈는데. 저도 앞으로 한 5, 6년만 더 내면 되기 때문에 사실 별 걱정이 없어. 그냥 뭐 나라를 위해서 좀 내주지. 이런 생각 할 수 있죠. 그런데 앞으로 20년, 30년 이렇게 내야 되는 사람들은 비싼 보험료를 계속 내야 되는 겁니다. 부담이 커지는 거죠. 그럼 더 낸다고 더 주냐? 그렇지도 않아. 그래서 사실 이제 이 국민연금 개혁 방향 중에 가장 필요한 방향이 뭐냐면 앞으로 내야 될 사람들, 앞으로 받아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 개혁을 하는 것보다 지금 받는 사람 걸 깎아야 돼요. 그러니까 전 세대가 다 같이 고통 분담을 해야 된다. 그렇죠. 네. 근데 그걸 해야 되는데 네. 그걸 이번에 못했어. 이게 왜 그러냐면 앞으로 좀 더 천천히 올릴 테니까 좀 더 내. 그럼 미래에 좀 덜 받을 거야. 이런 얘기는 너무 먼 미래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큰 영향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연금 100만 원 받고 있는 사람한테 이번에 법이 개정돼가지고 다음 달부터 5만 원 깎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당장 지금 고양이의 목에다가 방울을 달아야 되는 거예요. 쉽지 않죠. 이게 이번에 안 됐어. 이 장치가 이제 자동 조정 장치라고 연금 받는 사람들의 연금액을 좀 깎는 장치거든요. 이게 도입이 지금 돼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것도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뭐 논의는 되고 있으나 근데 하루빨리 개혁이 되지 않으면 결국 기금 고갈은 더 빨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게 후세대의 부담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것이고. 아니면 이런 방법은 없을까요? 인플레이션율만큼 원래 연금을 같이 늘려줬잖아요. 네. 그거를 없애버려서 인플레이션율 네. 녹아버리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게 자동조정장치예요. 아 그래요? 네. 자동조정장치가 연금액을 깎는 건데 네. 사회 구조라든가 뭐 출산율 이런 거에 따라서 깎는 건데 사실 100만 원 받던 사람에게 98만 원 준다 그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나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걸 실제로 도입하는 단계에서는 우리가 지금 국민연금이 물가 상승률만큼 올려주니까 100만 원 받던 사람한테 2% 올려서 102만 원 줄 거 자동 조정을 해서 100만 원만 주자. 그러면 물가를 반영해주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실질적으로 금액이 깎이지는 않으니까 기분은 덜 나쁠 거 아니야. 명목상 금액 안 떨어지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이제 얘기가 되고 있고요. 뭐 이렇게 되면 실제로 받으시는 분 입장에서는 야 내가 연금액이 깎이기 때문에 좀 기분 나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사실 근데 우리 어르신들도 생각해 보시면 내가 낸 돈 대비해서 사실 너무 적지 않은 금액, 너무 많은 금액을 받고 있는 것이 국민연금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같이 고통 분담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좀 국가적으로도 같이 좀 이해하는 이제 시점이 되어 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저도 예전에 영상도 찍고 해서 느꼈던 게 뭐냐면 만약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나중에 젊은 세대와 노년 세대의 사회적 갈등이 나날이 커질 수밖에 없겠다 싶은 거예요. 그렇죠, 네 맞아요. 네. 지금은 좀 고갈이 눈에 보이지 않는 시점이니까 관심이 없겠지만 이게 다가오는 시점이 될수록 더 갈등이 골이 깊어지지 않겠나 걱정돼서 네. 네, 그래서 저도 물어봤던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이제 부동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주택연금이랑도 같이 합쳐본다면 네. 그래도 조금 연금이 더 많. MC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결국은 우리나라는 공적 연금의 현재 문제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근데 공적 연금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서 공적 연금의 구조를 개혁하는 방법이 가장 첫 번째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 지난번에 얘기했듯이만 뭐 새로운 국민연금을 도입하자 여러 가지도 있지만 이게 사실 현실적이지는 못해. 근데 그런 제안들이 있지만 더 중요한 거 이 공적 연금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공적 연금 외에 다른 연금 대안들을 좀 더 많이 만들어주고 지원해주는 것. 이게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이런 게 있잖아. 내가 집에 들어갔는데 화가 나. 응? 화가 나면 당장 그 문제 때문에 화가 나지만 그럼 화가 나는데 집에서 만약에 부부싸움을 해. 그럼 계속 싸워. 예. 그죠? 근데 그러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여기서 싸우지 말고 잠깐 우리 어디 커피숍이라도 가자. 아니면 저기 공원이라도 걷자. 그러면 똑같은 주제로 싸우고 있지만 장소가 달라지면서 분위기가 달라지면서 조금 더 좀 누그러지고 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에 너무 집착을 해버리면 오히려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공적연금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우리나라에서 다른 대안들을 찾아주는 건데 그 중에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주택연금이에요. 왜냐면 대한민국은 전체 자산의 70% 가까이가 부동산이에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미국하고 비교해 보셨겠지만 특이하지 않습니까? 집. 우리나라는 뭐 주식 투자해라 그러면 막 위험하다. 그건 무슨 뭐 이렇게 하지만 내 집 마련해. 내 집은 그냥 비싸도 사잖아. 이게 되게 우리나라는 부동산에 대한 정말 너무 많은 애정과 사랑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집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나이 들어서도 돈은 없지만 집은 있잖아. 그 집을 깎아 먹을 수가 없잖아. 오늘은 화장실 깎아 먹고 내일은 무슨 뭐 주방 깎아 먹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2005년부터 도입한 제도가 주택연금 제도입니다. 주택연금 제도 전 세계 3개국밖에 없어요. 오. 미국, 홍콩, 대한민국. 그래서 이 집을 담보로 연금 받을 수 있는 이 주택연금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진짜 집밖에 없다. 얼마 받는지 알려드릴게요. 70세에 주택연금을 가입하면 시세로 공시가격 아니고 시세로 1억당 월 30만 원 평생 받아요. 내 집에 살면서. 아 그게 70살부터 가입할 수 있는 아니요. 거예요? 55세부터 가입은 가능한데 55세가 주택연금 가입할 나이는 아니잖아 사실. 일해야지 그때가. 너무 낮게 받으니까. 예, 그렇죠. 떨어지니까. 금액도 낮아지고 일찍 받으면 금액도 낮아지고 또 중간에 막 이사 간다거나 재건축되거나 이러면 또 복잡해져요 상황이. 그래서 70세쯤 돼가지고 내가 이 집에서 평생 살 거야라는 마음을 먹으신다면 이 집을 담보로 연금을 가입하면 제일 좋다. 그러면 1억당 30만 원이니까 무슨 10억, 20억 이럴 필요 없어요. 5억짜리 정도. 그냥 한 5억짜리 집 가지고 한다 그러면 150만 원씩 평생 받는 거예요. 거기에 국민연금 저가지고 더해지면 그렇죠. 네. 그래서 연금도 뭐 내가 한 달에 저는 100세 인생 월 500만 원 평생 만들기가 제 그 모토거든요. 그 정도만 돼도 좋죠. 그죠? 네. 근데 500만 원 평생 월급 만들자, 평생 연금 만들자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내가 지금도 500을 못 버는데 나중에 어떻게 500을 평생 받겠어 놀면서 이런 생각 하시죠? 네. 근데 그렇지 않아요. 누구나 가능해요. 관심이 없으니까 못하는 것일 뿐이지. 네. 국민연금 잘 준비하면 한 달에 150, 뭐 200까지는 바라지도 않아. 150 받잖아요. 그다음에 퇴직금 있잖아요. 네. 퇴직연금 받잖아요. 그것도 뭐 퇴직 열심히 직장생활 해가지고 한 1억, 2억 준비하면 한 달에 100만 원씩 연금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국민연금하고 퇴직연금하고 하면 250이 맞벌이였어요. 곱하기 끝.
맞벌이 아니야. 맞벌이 아니고 내가 그냥 개인적으로 연금 또 준비했어. 개인연금 우리나라에 뭐 연금저축, IRP, 연금보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준비해서 한 50만 원, 100만 원씩만 만들어요. 그러면 이걸로 300이 돼요. 거기다가 주택연금 5억짜리 집만 가도 이미 450, 500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걸 쥐고 있다가 그냥 가야지 이런 생각하고 있으면 연금은 없어.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돈 중에서 다 이거를 정리하고 이걸 연금화해서 평생 받겠다라고 마음 먹으면 우리나라에 집을 담보로 할 수 있는 주택연금도 있고 목돈을 가지고 연금으로 바꿀 수 있는 즉시연금, 일시납연금들도 있고 그죠? 그다음에 뭐 퇴직연금도 연금으로 수령 가능하고 국민연금도 있고 많이 있어요. 몰라서 그러는 거지 다 방법이 있다.